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열심히 투자할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투자자분들,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요, 주식회사 어스폼의 정성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어스폼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스폼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버섯 균사체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 완충제를 만들고 있는 친환경 스타트업입니다. 네, 일단 버섯 균사체. 네, 그러면은 친환경 포장재, 네, 친환경 포장 완충제를 포장 제작하고 완충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포장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파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소재를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스티로폼을 쓰고 네, 아니면은 최근에는 또 종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뭐 버섯과 관련된 걸 하는 건가요? 네, 버섯 균사체로 그러한 친환경 포장 완충제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많이 익숙하시지 않은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네네네. 좀 충분한 부연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섯은 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제가 닉네임이 버섯돌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회사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여하튼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포장 완충제 내지는 포장재 쪽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우리 같은 버섯을 이용해서 하는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익히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기후 위기 문제 때문에 일단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법적 규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시행이 되고 있고 네. 법제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아직 체감으로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강력하게 네. 완전히 이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에 빗대어 저희가 좀 아이템을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스티로폼은 해외에서는 명확하게 언제까지는 퇴출이라고 나왔나요? 네, 유럽이랑 미국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51개 주, 52개 주 내에서 40개 이상은 26년부터는 아예 전면 사용 금지가 26년부터 규제가 되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소형 가전이나 그리고 일단 먼저 스티로폼이 포장 완충제 이외에도 그 일회용 폼으로서 그 식료품 포장하는 데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26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포장 완충 완충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30년까지 완전히 전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26년부터 거의 이제 금지가 서서히 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는. 네.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국내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법제화는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그 시행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그 뭔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이 되게 많고, 그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뭐 배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쓴다라든지 뭐 종이를 쓴다라든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여하튼 우리도 여하튼 지금 현재 스티로폼 환경 문제 생각하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버섯 균사체로 해결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버섯 균사체 말고 우리 같은 또 시도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곳들이 또 있습니까?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요새 얘기는 아니고 이전부터 그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식물 추출물들 기반의 PLA라는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바이오매스들로 대체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컸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완전히 그 높은 열과 에너지 소비를 동반하지 않는 생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소재잖아요. 네. 소재죠. 이거는 흔히 말하는 그냥 뭐 화학적인 어떤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완전히 버섯 균을 키워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균을 키워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사업이 될까? 네. 굉장히 의구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버섯 저는 좋아하지만 버섯이 그 정도로 단단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싼가? 비용이 화학적인 어떤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싸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좋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나라는 당연히 편견 내지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물성 관련된 거 이게 충분히 단단한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전체 생산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형상에 맞는 몰드를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 몰드에 버섯 균사체가 접종된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부산물들 기반의 예를 들면 톱밥 같은 것들 톱밥에 버섯 균사가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걔네들이 충분히 그 좋아할 만한 양분, 밥 같은 것들 예를 들면 미강이나 이런 이것도 이 양분조차도 전부 다 자연 추출물 기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키우게 됩니다. 그럼 그 몰드 모양에 맞게 형상이 자라게 되고요. 버섯 균사가 자라게 되고 충분히 자란 이후에 몰드에서 꺼내 건조시키면 이제 단단한 형태의 포장 원충제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근데 이 균사체를 가지고서 소재를 만들 때 이게 약간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단단하기도 하고 말랑하기도 하고 누구는 휘어지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물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돼요. 첫 번째는 균사의 종류. 어떤 균사마다 누구는 좀 질기게 자라고 누구는 좀 연하게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가는 메인 목질개 재료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참나무 톱밥이 되느냐 아니면 뭐 소나무 톱밥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마찬가지로 물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수종, 톱밥 수종 외에 톱밥의 사이즈나 그 형상입니다. 톱밥이 이렇게 작은 파티클 입자 형태로 되게 되면은 그 입자랑 입자들을 물고 자라게 되면서 단단한 형상을 가지게 되고 단단한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에 톱밥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머리카락 같은 섬유 형태다라고 하면 탄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섯이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인 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매개체를 쓰느냐,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물성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양 조건입니다. 온도나 습도 그리고 특정 기체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도 마찬가지로 균사가 자라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문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저희도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친환경 소재를 하는 기업들의 그 다 있는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싸겠죠 일단. 일단 스티로폼보다는 무조건 비쌀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금지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뭐 다른 바이오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뭐 우리가 경쟁력이 물성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은 뭐 당연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PLA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이랑 똑같이 만들어지는 PLA 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엔 스티로폼 가격 키로당 단가 가격 한 4배 정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납품 중인 내용은 스티로폼 2배 정도로 맞춰서 좀 제작을 해보고 있고 근데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스티로폼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아도 뭐 규제 이외에도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천청부지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올해 초에 스티로폼 가격 설명드렸던 거랑 스티로폼 자체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규제들 때문에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쉽게 말하는 탄소세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는 무상수급 가능한 그 자연 농업 부산물들 그 원재료들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가격 점점
다운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완전히 스티로폼이랑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머지않은 2026년이면 오히려 스티로폼보다 키로당 단가를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키워야 되잖아요. 네. 배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뭐 특정한 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하는 것도 하지만 여하튼 뭔가를 잘 한 다음에 자르는 것보다는 뭔가 공간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는 거는 생산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 네네. 이런 우려를 당연히 투자자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것도 당연히 제품의 가격 형성에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관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스티로폼보다 오히려 스티로폼이나 다른 펄프 몰드나 페이퍼 몰드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저희는 제작 과정, 제작 공정 자체가 되게 심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예를 들면은 많이들 아시는 금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는 금형 대신 간이금형 또는 목형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한 구조를 잡는 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이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스티로폼을 양산을 하기 위한 이게 양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거잖아요. 스티로폼을 양산을 하기 위한 그 기계 장비가 보통은 이 기계 값을 다시 벌어들이는 데에 4년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 큰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데에 비해 저희는 사실 말 그대로 온도 습도만 적당히 잘 맞춰주고.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들지 않는다. 네, 맞아요. 대신에 이제 공간은 많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근데 공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스티로폼 공장에 가보면은 스티로폼을 만들기 위해 간단한 장비 하나만 탕을랑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적인 면도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그런 양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소량 양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개 이하 단위의 그런 소량 양산에서는 오히려 가격적인 메리트를 머지않은 시점에 저희는 내년까지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진짜 대량 생산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근데 하여튼 투자자들은 대량 생산하는 걸 아마 바라보고 그때 가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건데 그 사이에 뭔가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로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원가 경쟁력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기술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팀도 있고요. 네네. 네. 일단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기술을 뭐 약간 누가 모방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은 뭐 경쟁을 결국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가 양산을 시작한 게 큰 무기인 것 같고요. 저희 후발주자분들이 활발하게 일단은 활동을 하고 계시진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신다면은 가지고 갈 수 있는 저희만의 경쟁력은 일단 제가 제조 사업을 한 10년째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제조 어스폼도 친환경 스타트업이지만 이 제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조 노하우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R&D를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립수목원이나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것들과 공동 연구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연구 내용들도 저희의 되게 큰 무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희는 그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고객들의 제품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양산했던 그리고 납품드렸던 제품들이 전부 다 같은 하나의 레시피로 제작된 게 아니고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원하시는 물성에 따라 되게 다양하게 제품들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저희의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하게 된 거는 제가 일단 우리는 언제 생긴 회사입니까? 저희는 어스폼은? 법인 설립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네네. 그리고 법인 설립 이전에 저는 이 아이템 가지고서 먼저 시제품을 하고 프로토타이핑 하고 한 거는 거의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럼 회사 설립일이 언제죠, 우리는? 법인 설립일이 21년 12월 말입니다. 아, 12월 말이고요. 그러면은 그때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전에 이미 연구나 이런 거는 이미 많이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나서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네요. 네네. 2년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그 동안에 우리 어떤 성과, 네. 예, 성과가 있다면 근데 왜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어스폼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는 완전히 좀 개인적인 이유가 좀 크고요. 예.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제작소라고 하는 그 제조 공장 커스텀 제작소예요. 저희가 네. 커스텀 제작소를 제가 한 10년째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제조업이랑 다르게 커스텀 제작팀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보통 제조업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커스텀 제작은 막 양산을 뽑아내는 곳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키는 제 이일적인 부분과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20대 초반부터 좀 친환경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런 데서 오는 좀 모순적인 부분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스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뭔가 제작소, 네, 커스텀 제작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어스폼하고는 별도로 네, 별개입니다. 회사로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어스폼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의 어떤 경험과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 뭐 환경에 대한 소신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새롭게 만든 회사가 되겠군요. 네, 근데 완전히 별개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제가 예를 들면 어스폼에서 되게 다양한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양한 모양과 형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설계된 이후에 이 목형, 마스터 목형이나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가공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제가 오전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고 설계하고 사실은 그날 저녁이면은 제가 필요한 몰드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그 두 개 아까 경쟁력을 말씀하신 거가 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술적인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특허를 가지고 남이 못하게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특허 부분은 저희도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들 다양한 곳에 참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만난 변리사분들과 협업을 해서 일단은 핵심 특허 2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작년 연말이랑 올해 연초에 해가지고 추가로 균사체 소재와 관련된 거 특허가 4건 출원이 됐고요. 아, 출원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유 등록이 된 게 2건, 출원이 4건, 그리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농진청 네. 한 산하기관에서 또 기술이전 5건 받아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좀 IP를 보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약간 방어용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는 일단 해놓으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거는 아까 말했던 그런 제조 역량이라든지 네, 우리가 뭐 어떤 경험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른 경쟁사를 우리는 압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지금 회사가 만든 지 2년 조금 넘었지만 그 요즘은 워낙 분위기 자체가 네, 기술 있다고 투자를 하거나 이러는 분위기가 좀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리의 매출이나 성과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매출은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매출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네. 근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협업해서 같이 패키지를 정기 발주를 해주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규모들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단일 품목으로도 월 6,000개를 생산해 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이 3만 개 단위로 늘어나는 계약을 좀 체결 중에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안정적인 이 제품이 실제 작년에는 이 제품이 버섯 균사체 소재가 실제로 팔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요것이 버섯 균사체 소재화된 아이템이 규모도 만들 수 있고
매출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면은 뭐 그걸 원하는 곳은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회사의 뭐 ESG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이미지를 오히려 내세워 가지고 마케팅을 더 잘하겠다는 그런 회사일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주로 뭐 분야로 따지면 주로 어디가 우리의 고객입니까? 분야는 아무래도 그 주 고객층이 환경 감수성이 높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라든지 완전히 또 그 친환경 브랜딩을 하고 있는 곳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곳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분야들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네. 네,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 소재를 가지고서 어느 산업군 어느 도메인에서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 투자자분들은 특정 업체 이야기가 더 뭐 있으면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 고객사 중에 뭔가 지금 현재 밝힐 만한 곳이라든지 협업하고 있는 곳 중에 우리 뭐 투자자들이 관심을 저 정도 하면은 인정받은 것 같은데 이럴 만한 곳이 있나요? 일단 그 작년에 오픈 이노베이션 선정돼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랑 그 협업하고 있는 내용도 네네. 있고요. 네. 거기도 포장재와 관련된 건가요? 네, 거기는 포장 안청제 관련된 팀 한 곳이랑 계속 네. 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VMD 인테리어 관련된 팀이랑 또 이렇게 두 팀과 네. 계속 공동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뭐 이제 올해부터 거의 이제 매출 네.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 예상 매출은 우리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대표님? 예상은 지금 확정 매출은 1억 5천 정도 되고 네.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고 3배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4.5억 정도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다. 목표로 하고 목표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스티로폼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아마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것 같은데. 네. 근데 하여튼 한국은 법자 속도는 조금 느리고 해외 그러면 우리의 주력 시장은 해외를 먼저 진출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량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네. 먼저 국내를 먼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투자사분들 그리고 그 좋은 파트너분들과 협업을 하면서 네. 저희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아까 이제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구랑 지금 팀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죠. 저희 팀원 네. 팀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조 베이스 저희 그 제작소 팀원이었던 분들 두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CTO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완전 핏하게 관련된 연구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국립 연구기관에 3곳이나 계셨었어요. 네. 그리고 CTO님과 같이 연구 주도해주고 계시는 연구원님도 그 기관에서 계속 연구하셨던 분이 같이 함께 하시게 되셔가지고 균사 관련된 부분에서 그 CTO님과 연구원님이 좀 리딩을 해주고 계시고 균사를 가지고서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조를 해야 되는 그 제조 전체 전반은 저희 원래 제작소 팀원이었던 분들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저희 팀장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같이 네. 힘을 내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아까 특허 2건 출원을 이미 획득했고 네, 네 건을 출원했다고 했는데 그 특허와 관련된 거는 주로 준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네, 완전히. 원천 기술과 관련된 거. 네, 맞습니다. 건가요? 그러면은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보면 선점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네. 이제 뭐 피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일단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특허로 보호를 해놨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제조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이거를 버섯 규사 자체를 가지고 원하는 물성을 뽑아내서 잘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거의 몸으로 떼어가면서 계속 예를 들면은 지금 단일 품목으로 했을 때도 저희가 항상 같은 레시피로 제작을 해서 납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상호 협의하에 이번에는 표면 질감을 좀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실전이자 테스트이자 실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코스메틱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건 브랜드다 그러면은 네. 뭐 환경 생각해가지고 이 포장재 자체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버려도 뭐 재활용 가능하고 그냥 자연에 버려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네. 거 굉장히 마케팅에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든 거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일단은 버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버렸을 때 좀 부담 없이 그리고 죄책감 없이 버릴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시험 인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받아놨었고, 일단 첫 번째는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완전히 통과를 해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생분해가 충분히 잘 된다는 부분, 이 세 가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걸 썼다. 그럼 나중에 재활용하는 데다 버릴 때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권장드리는 내용은 일반 쓰레기 배출이에요. 일반 근데 쓰레기.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을 때 어차피 저희 소재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때도 그냥 좀 오래된 낙엽 같은 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그냥 어차피 일반 쓰레기로 나가게 되면은 얘네가 소각 처리를 하거나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어떤 소재보다도 자연에 유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좀 편하게 버리셔도 된다라고 네. 안내를 드리고 근데 있습니다. 포장재나 포장 완충제는 좀 부피가 있으니까 네. 쓰레기 봉투를 많이 차지할 것 같다는 그건 좀 네네. 소비자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권장드리는 내용 중 하나는 부셔가지고 만약에 집에 키우시는 화분 같은 거 있다고 하면은 화분에 이렇게 놔주시면은 되게 좋은 비료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스폼에 대한 이야기, 이 버섯 균사체를 가지고 제가 막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네. 마음이 안 좋긴 한데, 네. 하여튼 이거 가지고 포장재를 만든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신선하기도 한데 이게 아예 없었던 시도인가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없었고 네. 해외에서는 시도가 좀 있습니까? 완전 비슷한 유사한 아이템으로 누적 투자 금액이 1,500억 정도 되는 커다란 스타트업이 미국에선 잘하고 있고요. 이미 잘하고 있는 거군요. 네, 유럽 쪽에서도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럼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일단 국내에서 뭔가를 시장을 검증한 다음에 해외 나가서 그들과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거의 인터뷰를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왜 우리가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일단 투자자분들한테 우리가 투자받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로드맵,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부분의 로드맵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스타트업이 아닌 되게 작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제작 문의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문의는 매일 한두 건씩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되게 작은 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나온 결과물들이 계속 다른 그 이어지는 고객들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흐름, 어쩔 수 없는 좀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대기업 분들도 아직 명확하게 이 강력한 법적 규제화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준비해 놓지 않은 상황이 저 자신도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주로 이제 투자자분들일 텐데 또 우리 아마 투자사 중에 뭐 코스메틱이 됐든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을 텐데 다들 뭐 포장재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이 버섯 균사체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개념이긴 한데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네. 아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네네. 결국 우리가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네. 오프라인에서 직접 우리 대표님을 만나 뵙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오늘은 아마 우리 회사가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